2015년 새해를 기점으로 담뱃값 4,5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 값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줄었습니다. 이제부터 식당, 커피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면서 흡연석이 없어졌죠. 하지만 해를 넘기고서도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 2일차,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연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분이세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담뱃값이 오른 지 오늘도 딱 이틀째인데요. 실제로 분위기 변화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도 흡연자분들이 어디 가도 담배 피운다고 하면 좋은 대접은 못 받잖아요. 예. 이제 집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담배 핀다고 좋은 말을 듣지는 못하잖아요. 흡연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 그냥 담배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벌써부터 이제 인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연초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 사정만 나빠질 것이고 흡연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끊진 않죠. 그러나 상당히 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지 않는 피던 학생들이 끊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예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예 시도하지 않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라는 것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사재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불법 거래 등 이른바 부작용도 많다. 이러한 대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사재기는 이제 지난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부작용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너무 과장된 것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금연구역이 늘었습니다. 이제 음식점이나 커피점에서 담배를 피면서 먹거나 커피를 마실 수는 없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흡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흡연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흡연자분들이 이 음식점에 가서 나도 좀 담배를 피자는 뜻이잖아요. 예. 그게 제한하는 게 싫다는 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나의 습관을 위해서 나의 이런 흡연 습관을 위해서 당신들이 나의 발암 물질을 좀 맡아주시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실내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실내 공간은 완전히 금연구역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 자, 담뱃값도 이제 많이 올랐다는 이제 불만이 많은데요. 현재 가격 인상은 또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번에 올리기 전까지 OECD 국가에서 가장 담뱃가격이 낮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6,500원 선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담배 가격이 15,000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구매력을 감안해서 올린다면 그래도 OECD 평균선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500원 정도 선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이세요. 네, 그렇죠. 네,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전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인상을 찬성하는 분은 벌써 금연으로 인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야 초장에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작년 5월부터 떠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재기를 해서 결국은 15년도 초부터는 사재기한 담배를 피우는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1월부터 한 5월 정도까지는
좀 변동이 있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 그것이 그 이후에는 사재기한 담배가 전부 소진될 때까지의 기간일 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막 인상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재기한 담배가 제조 연월일이 표시가 되거나 이 담배 판매 기한이 무슨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조한 것도 사재기에 의해서 보관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담배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짝퉁담배라고 그래서 베트남 쪽이나 중국 쪽에 사설 담배 제조사가 만들어 가지고요. 예. 똑같이 포장만 해서 수입해서 소위 밀수해 가지고 판매하는 담배가 아주 극성을 부릴 겁니다. 이거는 아주 독성 담배인데 예. 규제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예. 담배 한 갑당 2,000원이라는 돈이 붙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엄청난 수익입니다. 예. 그걸 정부가 D-Day를 딱 정해서 며칠 딱 했으면 몰라도 작년 5월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담배값이 인상된 것처럼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암표 장사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암표. 예. 네? 이거는 암표보다도 더 독성이 강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예. 그런 문제는 그러나 또 단기적인 문제라는 것이 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인데요. 단기적이라는 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금년 한 6월까지 근 6개월 동안 엄청난 소위 암매 소진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은 국민이 여러 가지로 죽어도 된다, 이런 국가의 시책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정부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담배 문제 때문에 단속반이 그러면 수천 명이 전국적으로 각 매장마다 지키고 있겠습니까? 길에서 서서 당신이 이거 담배 언제 산 겁니까?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예. 그 단속에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10년 전에는 500원이 인상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연 효과가 없었나요? 금연 효과도 한 12%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확실한데, 그렇다 손 쳐도 2005년 4월, 5월부터는 다시 오히려 흡연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었고. 예. 그 10년 전 또 500원 인상됐을 때도 그러면 담배 밀수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도 밀수가 아주 극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밀수한 단속한 돈만 해도 1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담배 한 갑당 4,500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1,000억 원 이상 엄청난 탈세가 이루어지고 밀수에 의해서 그 흡연자들의 엄청난 건강의 피해는 국가가 책임 못 지잖아요. 예, 결국 밀수나 사재기 등을 한 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또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악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번에 담배값 국가가 걷어들이는 게 한 5조가 됩니다. 5조. 예. 그 돈을 흡연자 피해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줘야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전 회장이었습니다. 담배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